20페이지요. 성실신고 확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요건 뭐냐면, 이렇게 세법에서, 송금 또는 이제 필요경비에 대한 진실성? 예, 이런 거 이제 확보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성실신고 확인이라는 제도는 개인, 이 소득세법에 먼저 들어온 제도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 업종별로 수익 금액이,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 좀 규모가 큰 사업자들은 이 필요경비 금액이 정말로 진실된 게 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들어있느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세무사, 회계사가 확인해서 예를 들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로 경비 처리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쓰는 가사 관련 그 경비가 사업과 관련된 이 필요 경비로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세무사, 회계사인 제가 다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이 맞습니다. 성실합니다. 하고 확인하고 성실하다 여기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소득세를 일반적으로는 5월에 신고하는데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6월까지 한 달 기한을 더 길게 줘서 6월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 내가 매출액 규모가 살짝 커져서 그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 대상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다가는 왠지 좀, 물론 성실하지, 다 성실하지만 왠지 누군가가 숙제검사를 한다고 하면 좀 가슴이 떨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안 그랬어요? 그죠? 숙제검사를 선생님이 반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검사를 못 하잖아요. 요즘은 한 반에 20명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다 할 수도 있겠다. 그죠? 우리 때는 한 반에 막 50명, 60명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숙제검사를 선생님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명만 무작위로 뽑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국세청에서도 모든 사업자들의 장부를 그냥 전부 다 그렇게 막 낱낱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그죠? 자, 그러니 내가 일정 금액 이상 커져서 성실신고 확인 첨부 대상자가 될 것 같으면 좀 그렇다고 매출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법인으로. 왜? 법인은 이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법인으로 전환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난 후에 법인세법이 보완된 거예요. 뭐라고요? 애초에 개인 사업자로 남아 있었는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법인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3년간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법인세 신고해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계속해서 첨부해서 법인세 신고를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똑같아요. 제도는 여기 법인세법에 있는 거나 소득세법에 있는 거나 제도 자체 성격은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필요경비나 송금에 넣은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 금액만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그걸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전문가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요. 그런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20페이지 보시면 제출 대상자는 첫 번째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저 하단에 내려가시면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는 전환 후 3년 이내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절차상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이제 지출증명 서류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니까요. 뒤에 서식은 참고해서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제 지금 제목이, 강좌의 제목이 개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와 회계 및 세무실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개정과목 순서대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비용, 수익, 비용,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서술은 해 놨는데, 사실은 지출증명서류니까 회사가, 현금을 지출하는, 그죠? 예.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보면, 대변에 현금이 이렇게 지출되는 상황과 관련된 증명 서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대변에 현금이 지출되려면 차변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회사가 뭔가 자산을, 그죠? 예. 자산을 취득하든지, 또는 부채를 상환하든지, 또는, 자본이 감소되든지, 자본금, 감자를 해내든지, 아니면, 비용이 발생되든지,
비용이 발생되든지 이런 경우에 회사에 현금이 지출되잖아요. 그런데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 거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그 대가로서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한 거래.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 두 가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죠? 그다음에 재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결국 자산을 취득하든지 비용 발생을 하든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그런데 이제 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비용에서도 보면 그 재고 자산이 결국은 상품의 원가에 해당해서 비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은 요 비용 부분으로 대부분 설명을 대체하지만 여기에서 상품 내지는 원재료 부분과 관련된 건 결국은 재고 자산에 대한 내용이고 재고 자산에 대한 건 유형 자산이나 뭐 이런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자산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비용에 집중해서 하지만 자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책에서 찾아보실 때 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나 자본은 사실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놓기는 했는데 지출증명서류의 직접적인 수치 대상은 아니어서 그냥 나머지도 그 참고 삼아 교재를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론은 교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74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비용 지출과 관련한 지출증명서류의 회계 및 세무 처리 그래서 나와 있고요. 우선 첫 번째, 상품 또는 원재료, 부재료, 그래서 어쨌거나 재고자산에 우리 해당되는 애들을 구입할 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국내에서 완성된 걸 그냥 구입해다 판매하거나 아니면 제조 과정에 투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로마자 1번에 해당하는 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뒤에 가시면 83페이지 가시면 이제 국외 생산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으니까 외국에서 생산된 걸 이제 구입해서 판매하거나 또는 구입해서 원재료로 투입하거나 이제 요럴 때 이제 수입해오는 과정은 어떤가 이제 그거를 좀 구분해서 제가 서술을 해놨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셔서 원재료, 부재료 또는 상품을 취득할 때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과 그 부대 비용은 모두 취득 원가에 포함하고요. 뭐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하지요. 이제 우린 지출증명서류는 어떤 걸 수취해야 되냐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1번 보시면 회사가 원재료, 부재료 등을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요. 이제 이게 과세 유형마다 다르겠죠. 내가 구입해온 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해온 거다. 그러면 가장 세금 그 원칙적인 지출증명서류는 뭐겠어요? 세금 계산서죠. 그 다음에 내가 고등어 통조림을 만드는 사업자인데 생물 고등어를 사왔다. 또 뭐 냉동 고등어를 사왔다. 그러면 이거는 면세 재화를 원재료로서 구입해온 거잖아요. 그럼 지출증명이 뭐겠어요? 그렇죠. 면세 계산서. 그게 원칙이고,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제 원재료라도 뭐 신용카드로 결제해 오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오면서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신용카드 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업 포괄양도 양수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 계약서, 그것이 증명이 된다. 수취 특례에 해당하잖아요. 얘가 동그라미 3번은 보시면 되겠고, 이제 사례인데, 사례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 뭐 회계 원론 같은 데서 보실 만한 또는 뭐 부기 뭐 이런 시간에 보실 만한 가장 기본적인 사례를 하나 넣어봤어요. 보시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박의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해라 이런 얘기인데 4월 3일에 주식회사 대박은 원재료 500만 원을 설수대 상사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했고요. 30일 이후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했는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2% 할인받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4월 10일에 즉 열흘 안에 갚은 거죠. 열흘 안에 외상으로 구입한 원재료 대금을 보통예금 계좌 이체를 했다. 이런 내용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 76페이지에 그러면 원재료 500만 원 사오면서 문제에서 원재료 500만 원 그래놓고 옆에 가로해놓고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회사 대박은 500만 원 이 원재료를 취득해 오고 나서 실제로는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할인을 안 받는다고 치면
550만 원. 우리 왜 500만 원어치 사는데 왜 550만 원 줘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죠? 부가가치세 별도란 얘기는 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안 들어있으니 따로 가산해서 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인 걸 우리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서, 뭐 거래 명세서, 그 다음에 거래 약정서, 그다음에 메뉴판 이런 거 작성하실 때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인지 포함 금액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하셔야 돼요. 그런 거 부가가치세 생각 안 하고 그냥 500만 원 이렇게 하고 앞뒤말 아무 말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나 별도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거 깜빡한 건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죠? 예,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본다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까딱 부가가치세만큼 마진을 놓칠 우려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거 하나 말씀드렸고 그래서 550만 원이어야 해요. 그래서 4월 3일에 아마 세금 계산서를 저쪽에 설수대상사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쪽은 매출이 되는 거고 우리는 매입이잖아요. 근데 원재료를 사왔으니까 차변에 원재료 500만 원, 부가가치세 50만 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아직 돈 안 줬으니까 외상 매입금 해놓고 일주일 안에 갚았죠. 그래서 4월 10일에는 외상 매입금 550만 원이 사라지지만 2% 할인받기로 약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550만 원 다 주지 않고 2% 차감한 539만 원만 주고. 이때 어때요? 설수대상사는 매출처에서는 그렇죠.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겠죠. 우리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똑같이 발급받아서 이렇게 원재료를 차감하는 외상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감액하는 이 분계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해 넣으면 장부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그 뒤에 개정별 원장에서 보여주는데 우선 원재료 보세요. 원재료 500만 원 주고 사왔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0만 원을 할인을 받아서 결국은 490만 원 주고 사온 게 되는 거죠. 부가세 대급금도 50만 원일 줄 알았지만 만 원을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49만 원만 내가 부담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금은 얼마가 나가요? 490만 원과 49만 원, 539만 원만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와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그죠? 자산의 결국은 종류가 달라졌을 뿐인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7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외상 매입금이 부채니까 발생했을 때 대변에 4월 3일에 550만 원이 늘어났다가 돈을 갚았을 때 차변으로 사라지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제로가 됐죠. 지금 현재는 제로.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부채다라고 하지만 마냥 달고 가는 부채는 아니죠. 언젠간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종의 일시계정.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게 장부까지. 그 다음에 네, 78페이지 가셔서 이 거래에 대해서 이제 세법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우선 부가가치세법에서 좀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또 법인세법 입장에서를 검토를 해보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는 이제 앞이라서 여기서는 좀 설명이 좀 많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부가가치세법부터는 다음 강에서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